네, 아유 정프로한테 커피 좀 쏘라 뭐 이런 이제 댓글들이 좀 있는데요. 바로 나왔네요. 운조 커피. 아, 네, 제가 쏜다고 생각하시고 주문해서 한번 드셔보십시오. 예, 그 맛이 장난이 아닙니다. 네. 자, 오늘은 반도체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국민주라고들 그렇죠. 하는 삼성전자. 삼성전자 5자를 봤습니다. 잠깐 봤는데 예, 잠깐 봐도 불안불안하더라고요. 예, 이게 네. 더 앞으로 나올지 아니면 그 정도까지 갈 상황은 아닌지 가장 우리 반도체 믿음 가는 분입니다. 그렇죠. 네, 우리 반도체 1타 강사 IM증권의 송명섭 연구위원님, 수석 연구위원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IM 예전에 그 대학교 때 네. IM 그라운드 제가 하이. 바꿨죠. 하이투자증권에서 맞습니다. IM으로 이름이 네. 좀 바뀌었습니다. 하이가 예전에는 저기 계열 아니었습니까? 하도 많이 바뀌어가지고 기억도 잘 안 나요. 저 아무리 CJ 그룹이었다가 예. 그 이전엔 또 다른 그 증권사였어요. 그랬었나요? 제일투자증권이었는데 약간 좀 불만이 좀 있으신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이 바뀌니까 네, 난 열심히 이렇게 일하고 있는데 자꾸 회사가 바뀌어 사람은 안 바뀌는데. 이번엔 이제 오래 갈 겁니다. 잘 될 겁니다. 이번에 오래 갑니다. 네, IM. 자, 송명섭 위원님, 일단 삼성전자 오늘 반도체 얘기 뭐 쭉 이제 해주실 텐데, 삼성전자 그 5자 잠깐 봤잖아요. 앞으로 더 자주 보게 될 가능성이 많은지 아니면 이건 뭐 그렇게 볼 일은 별로 없는지 그거 하나만 잠깐 좀 짚어주시고 이 반도체 얘기 한번 가볼까요? 네, 일단 뭐 제가 월간 반도체 10월이라는 자료를 냈고 네. 그 제목을 뭐라고 적었냐면 마켓 웨이트 전략을 공고한다. 그렇게 지금 해놨는데 마켓 웨이트 전략을 이 얘기는 네. 어떤 얘기냐면 기관 투자가라 그러면 자기 포트폴리오에서 반도체 주식 비중이 높으면 네. 그러면 좀 마켓 시장 비중 정도까지는 줄여라. 어. 그리고 이미 줄였으면 지금은 그냥 좀 지켜볼 때다. 네. 왜 그렇게 보냐면은 일단은 그 경기와 반도체 업황의 둔화 가능성은 이미 시장이 있다고 판단하는 거죠. 저도 네. 뭐 그런 말씀을 좀 전부터 드려왔고 그랬으니까 주가가 하이닉스가 40%가 빠지고 삼성전자가 30% 빠진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냥 주가 상승기에 잠깐 반락했다가 추세 상승이 이어지는 거면 보통 한 10%, 15% 빠지고 그다음 올라가잖아요. 네. 네. 그런데 지금 뭐 30%, 40%가 이미 빠졌다는 얘기는 하락전 이미 아닙니까? 상당히 그 업황이나 그 경기의 하락 전환 가능성을 시장이 지금 충분히 의식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그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지금은 시장 비중 이상으로 가져가시는 거는 조금 위험하다. 반면에 또 30-40%가 빠졌기 때문에 네. 단기 주가가 낙폭이 크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또 그에 따른 그 반등의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미 비중을 좀 줄여놓으신 분들은 더 줄일 필요는 없다. 네, 일단은 좀 지켜보는 게 낫겠다라는 얘기예요. 뭐 이거는 이제 그 개인 투자가분들한테는 이런 얘기죠. 지금은 많이 갖고 계시면 그러면은 주가 반등 나올 때는 좀 비중을 그때 이용해서 줄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네. 지금 이미 뭐 많이 안 갖고 계시다 그런 분들은 조금 지켜보자 이제 그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지금 뭐 적극적으로 매수하거나 이럴 때는 전혀 아닌 것 같다.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네. 네. 아니 근데 네. 우리 목표 주가도 기존에 87,000원에서 77,000원으로 하향 조정을 하셨어요. 네. 87,000원에서 77,000원. 그럼 다른 데에 비해서는 조금 네, 좀 낮은 거죠. 더 낮게 쓰신 거죠? 제일 낮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77,000원. 그러면 지금 이제 조만간 또 실적도 나오게 될 텐데 삼성전자 기준으로 실적이 하향될 것을 감안하고 하향 조정하신 거예요? 아니면 멀티플을 좀 둘 다. 둘 다? 네, 둘 다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뭐 실적 전망치는 뭐 지금 3분기 실적 제가 삼성전자 영업이익을 지금 11조 원 정도 보고 있는데 네. 지금 10조 원 안 되게 지금 본다는 그런 증거사들도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만큼 이제 실적이 그렇게 3분기가 안 좋게 나오고 그다음에
그렇게 되면 다 자연스럽게 그 다음에 나오는 분기들의 실적도 하향 조정이 되죠. 그런 실적 전망 하향 조정과 그 다음에 이제 내년 실적을 어떻게 보냐에 대한 그런 차이가 또 있죠. 네. 그래서 얼마 전에는 뭐 예를 들면 하이닉스 경우에는 내년 영업이익이 뭐 46조, 47조, 뭐 50조까지도 보는 그런 보고서들이 있었잖아요. 네. 그런데 그것들이 지금 하향 조정이 이제 시작이 되고 있거든요. 네네네. 저는 내년에 그 삼성전자 실적이나 하이닉스 실적이나 올해보다 비슷하거나 약간 내년은 좀 줄 거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26년은 좀 그 떨어질 거라고 보고, 그러니까 그런 그 실적 전망치들에 대한 그런 조정과 네. 그 다음에 이제 밸류에이션 배수에 영향을 주는 건 세 가지 요인이 있어요. 첫 번째는 경기 전망이고요. 네. 두 번째는 그 해당 산업의 단기 성장성. 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회사의 경쟁력. 이 세 가지가 밸류에이션 배수에 영향을 주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매크로 경기에 대한 그런 우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저는 내년 1분기 말경에 그 반도체 업황이 하락 추세로 접어들 가능성이 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예, 그거를 반영을 한 것이고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가 지금 요번에 하이닉스가 올해 최고 배수가 2.7배예요 PBR로. 네. 그런데 삼성전자가 1.6배예요. 1.7배. 네. 그 차이가 뭐겠어요? 회사의 HBM. 경쟁력 차이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까지 이제 다 가만히 된 그런 네. 근데 반도체가 원래 이 사이클 있잖아요. 이번에 좀 위의 사이클이 너무 빨리 끝난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진 않아요? 예, 반도체 업사이클이 시작이 된 게 23 작년 2월 3월부터입니다. 아 그래요? 그때부터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규모가 커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음. 이익이 이제 나냐 안 나냐 그거 갖고 업사이클 생각하시면 안 되고 네. 그 동안에 계속 하락하던 반도체 시장의 규모가 작년 2월 3월부터 커지기 시작을 했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시간이 이제 거의 이제 내년 한 2, 3월 되면 2년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20년간 보면 반도체 상승 사이클은 보통 한 2년 정도, 1년 반에서 2년 정도 지속이 돼요. 아 그럼 뭐 할 거 했네.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 그렇다고 해서 이번에도 꼭 그렇다라는 법은 없죠. 네. 그러나 대체로. 그럴 가능성이 있죠. 만약에 내년 1분기 경에 경기가 좀 둔화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빅테크 업체들이 뭐 지금은 그렇게 얘기 안 하지만 AI에 대한 투자를 지금보다는 좀 강도를 약화시킨다든지 네.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그 반도체 업황은 둔화될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그거에 비해서 그러면 주가는 너무 좀 재미를 못 본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니 그 원래 반도체 주가라는 건 업황을 6개월 선행하죠. 네. 제가 그 이유는 여기 나와서 여러 번 설명드렸어요. 네. 경기 선행 지표와 반도체 주가는 동행하고 경기 선행 지표가 6개월 후에 반도체 업황을 설명을 해주기 때문에 네. 반도체 주가라는 거는 경기 선행 지표랑 동행한다고 맞습니다. 네. 그런 말씀 많이 드렸는데 네네. 그런데 주가가 지금 아까도 이제 수출이 지금 좋다 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6개월 전에 이미 주가가 반영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만약에 그것이 이제 안 좋아지기 시작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내년 한 2, 3월에 나오면 그러면 3분기 중순 현재 6개월 이전 지금 주가는 그걸 이미 반영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네네네. 그럴 가능성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전에는 이제 뭐 업사이클이나 이럴 때 보면 야 그래도 삼성전자 막 뉴스에도 자주 나오고 막 야 주가 얼마 뚫었어 뭐 이런 얘기들이 한참 가다가 이제 또 다운되고 네, 이랬던 것 그거는 같은데. 이제 네. 삼성전자의 경쟁력이 나빠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제 이번에 이제 SK도 그게 그렇죠. 간 거고. 하이닉스는 반대로 주가가 일반적인 주가 상승 사이클보다 더 많이 올랐잖아요. 네. 하이닉스는 보통 주가 그 상승기에 한 2.0배 가면 그다음부터 못 갔어요. 근데 이번에 2.7배까지 갔잖아요. 네. 그래요. 그만큼이 하이닉스가 경쟁력이 좋았기 때문에 그런 거고 삼성전자도 주가 상승기 2.0배까지 보통 가는데 네. 요번에 1.6배까지 못 간 거는 삼성전자가 그만큼 경쟁력이 나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반도체 업황을 전망하시는 분들 가운데 딱 갈리는 포인트가 HBM을 집중적으로 보느냐 아니면 그러니까 D램까지 다 같이 보느냐에 따라서 좀 갈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네. 나쁘게 보시는 분들은 D램이 안 좋다. 지금 가격 내려가는 거 아니냐.
좋게 보시는 분들은 그러나 저러나 HBM은 계속 수요가 있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떤 쪽으로 둘 다 봐야죠. 네. 둘 다 봐야 되는데 그러면 그거 지금 질문하신 거 네. 관련해 가지고 제가 자료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그 레가시 디램 쪽부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자, 제가 지금 자료 열어놨습니다. 자, 지금 3분기에도 원래 반도체 회사들은 디램 그 평균 판매 가격을 10%대 초중반 정도 인상하려고 했고요. 네. 낸드는 한 자릿수 때 후반 정도 인상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막상 보니까 특히 스마트폰 고객들이 저항이 굉장히 강해서 네. 일부 스마트폰 업체들에 대해서는 특히 뭐 삼성전자 스마트폰 사업 부분에 대한 공급 가격도 지금 가격이 좀 내렸다. 3분기 예상과 달리. 네. 그다음에 중국 스마트폰 업체들에 대한 가격도 지금 일부 내렸다. 이렇게 되어버렸기 때문에 3분기에 평균 판매 가격이 D램이 10% 이상 올라가기 좀 어려운 것 같고 네. 낸드도 지금 한 자릿수 때 중반, 중후반 정도로 당초에 반도체에서 생각했던 것보다 인상폭이 지금 적은 걸로 그렇게 지금 보인단 말이에요. 네. 자, 그리고 지금 4분기에 들어가면은 PC나 모바일 고객들은 D램, 낸드 가격을 깎아달라. 그렇게 지금 주장할 거예요. 네. 그런데 지금 반도체 회사들은 유지하자. 네. 아니면 소폭 인상해달라. 이렇게 지금 또 부딪힐 거고,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이제 중간에서 만날 테니까, PC나 모바일 그 D램, 낸드는 아마 이번에는 가격이 못 오르거나 아니면 살짝 내리거나 할 수 있어요. 네. 반면에 방금 얘기하신 HBM을 포함한 서브용 드램 같은 경우는 HBM 같은 경우는 이제 보다 가격이 높은 제품 3, 8단 같은 거 이게 판매 비중이 늘어나니까 그쪽에서는 또 평균 판매 가격이 좀 올라가겠죠. 네. 그래서 4분기는 D램이 한 3% 정도 인상, 낸드는 이번에는 가격이 못 오르거나 아니면 약간 빠질 것 같아요. 일단 이렇게 가격 상승폭이 좀 크게 축소가 되거나 못 오르거나 이런 모습이 지금 나오고 있다는 것 자체가 네. 말씀하신 이 레가시 디램 쪽으로는 별로 안 좋다는 얘기잖아요. 네, 네, 네. 근데 그게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냐면 재고가 많아요. 아, 구매자들이 갖고 있는? 그렇죠. 그러니까 스마트폰 업체들의 스마트폰 재고도 많고요. 네. 그 다음에 스마트폰이나 PC 업체들이 갖고 있는 메모리 반도체 재고도 많아요. 네. 네. 그게 왜 이런 모습이 나타나냐면 낸드로 설명을 드리면 자 낸드 올해 제가 수요 증가를 18.2%로 전 예상해요. 네. 근데 이게 반도체 회사들은 한 15에서 17% 얘기하니까 제가 좀 높게 보는 편이에요. 네. 그런데 올해 전 세계 반도체 협회 통계 나온 걸 보면 올해 상반기까지 낸드, 추라 그러니까 반도체 회사들이 고객들한테 파는 양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YOY 증감률이 23.9%예요. 네. 이 얘기는 뭐냐면 실제로 필요한 양보다 고객들이 더 많이 사갔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재고가 늘었다는 얘기죠. 네. 이게 언제부터 시작됐냐면 23년 2분기 초부터 작년 초부터 이 현상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면 1년이 지금 넘어갔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사이에 계속 재고 쌓은 거예요. 그러니까 재고가 많으면 어떻게 돼요? 재고 많은데 굳이 뭐 생산 많이 하고 그다음에 출하 많이 하고 반도체 주문을 많이 낼 이유가 없잖아요. 네. 그게 지금 현상이에요. 네. 그래서 네. 생각만큼 잘 안 팔리고 가격도 올라가기가 좀 어려운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되면은 내년 한 1분기 되면 1분기는 원래 그 계절적으로 수요가 좀 둔화되는 시기란 말입니다. 네. 거기에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게 이제 봄 코스트라는 건데 BOM 코스트, Bill of Materials라고 그래가지고 이거는 뭐냐면 예를 들면 보통 과거에 어떤 일들이 많았었냐면 전체 PC 생산 비용에서 D램 구매 비중이 한 8% 밑으로 가잖아요. 네. 그럼 갑자기 D램 가격이 올라요. 오. 그리고 그 비중이 16% 뚫고 올라가면 그럼 갑자기 또 가격이 내려요. 네. 이게 왜 이러냐면 PC 업체들이 그 비중이 그렇게 내려가면 가장 간단히 PC 프로모션을 할 수 있는 방법이 D램의 탑재량을 늘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D램 더 많이 사가죠. 네. 그러니까 D램 가격이 올라요. 그런데 이 비중이 그 정도 이상으로 올라가면 그 얘기는 PC 업체들이 이익이 안 나는데 네. 반도체 회사들이 가격을 안 깎아주니까 그러니까 PC 업체들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D램 탑재량을 줄이게 되거든요. 네, 네, 네. 그러면서 이제 또 수요가 떨어지고 가격이 빠지는 거예요. 네. 근데 그 포인트에 지금 점점 가까이 오고 있어요. 스마트폰 업체들이나 지금 PC 업체들이 왜 지금 가격 자꾸만 인하해 달라고 하고
그다음에 안 가져가냐. 그러니까 그런 자기네들도 이익이 잘 안 나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포인트를 좀 가까이 가고 있기 때문에 내년 1분기부터는 그러면은 가격이 이게 올라가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다. 이제 그렇게 지금 생각이 되는 거죠. 네네네. 그게 이제 이 최근에 그 레가시 디램 쪽에 레가시 그 낸드 쪽에 그 현상이고. 지금 말씀해 주신 건 어떻게 보면 수요단의 이야기를 해주신 거잖아요. 네. 지금 말씀 잘해 주셨는데. 네. 공급 쪽에 네. 지금 그 말씀 제가 그래도 드리려고 그래요. 자,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가 그 메모리 반도체 특히 D램 업황의 장기 호황을 얘기하시는 분들의 가장 중요한 논거가 뭐였냐면은 네. 올해 설비 투자액이 느는데 근데 이렇게 많이 늘지는 몰랐을 거예요. 올해 엄청 늘어요. 느는데 그게 전부 다 HBM으로 들어가지 않냐. 네. 그러니까 기존의 레가시 D램 쪽으로는 설비 확장 이런 게 없을 거니까 네. 앞으로 레가시 D램의 생산 증가율은 앞으로도 계속 낮을 거다. 그런데 어떻게 업황이 나쁘냐? 네.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 논거였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게 약간 최근에 손상이 되고 있어요. 그래요? 네, 여기 보시면은 지금 올해 D램 캐펙스가 64% 느는 걸로 네. 보여집니다. 이게 연초에는 뭐 20%도 안 는다 그랬던 것 같은데 엄청 올라왔어요. 자, 근데 지금 반도체 회사별로 보면 자, 삼성전자가 올해 31조 원 투자하는데 여기에 D램을 21조 원을 투자하고 낸드 10조 원을 투자한다고 그래요. 하이닉스가 올해 18조, 19조 원을 메모리에 투자하는데 D램에 16조, 17조 원을 투자하겠대요. 네. 자, 마이크론이 올해 81억 달러 썼는데 올해 4분기부터 얘네들은 피스컬 이어 25년이 시작되죠. 피스컬 25년은 한 130억 달러 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도 내년에는 한 17조, 18조 쓰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이제 올해 D램 캐펙스가 크게 느는데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그 논거에 조금 타격을 주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게 뭐냐면은 삼성전자가 얼마 전에 그동안에 이제 투자를 중지했었던 P4 라인 네. 이거를 투자를 재개하겠다고 지금 말을 하면서 지금 이 투자 계획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P4 라인에서 레가시 D램 생산을 늘리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HBM 아니고 네, 일반 확실히 D램을. 늘린다고요? 예. 지금 이 P4 라인은 하층과 상층이 있는데 하층은 내년 중순부터 레가시 D램 한 8만 장, 한 낸드 8만 장 뭐 이 정도로 양산이 시작이 될 것 같고요. 네. 상층은 원래 파운드리로 다 할 예정이었는데 그거 다 미국으로 돌리고 상층에서도 지금 D램으로 늘리겠다. 그래서 26년 중순 정도에 아마 한 15만 장에서 20만 장의 D램이 들어올 것 같아요. 그리고 하이닉스도 M15 X라인에서 레가시 D램도 늘리겠다.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한 바가 있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최근에 중국 얘기 나오고 있잖아요. 창신. 네. 제가 올해 중순에 대만 갔을 때 이미 이 얘기를 들었었는데 그래서 제가 하반기 전망 자료도 이걸 넣었습니다. 자, CXMT라는 회사가 23년 말 기준으로 10만 장의 캐파를 갖고 있었어요, D램. 그런데 지금 올해 8만 장을 올릴 계획이었는데 네. 그런데 이게 조금 빨리 오히려 땡겨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18만 장이 이미 들어와 있다. 이제 그렇게 되어 있고 내년에 또 8만 장 추가적으로 늘려서 26만 장으로 이걸 늘리겠다. 그리고 스웨이슈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스웨이슈어. 네. 이 회사는 심천 주정부의 주도로 해서 컨소시엄으로 만들어지는 회사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네. 뭐 들리는 바로는 이게 칭화그룹 거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네. 근데 이 회사가 그 동안에는 D램 생산 안 했었는데 지금 투자하고 있고 그래서 얘네들도 아마 내년부터 양산을 개시할 거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 중순 정도 되면 중국에서 한 20만 장대 중후반 정도 그 정도의 지금 D램 생산 캐파가 되는데 그 네. 정도면 하이닉스의 한 거의 4분의 3 가깝게 돼요. 5분의 3에서 4분의 3 사이 네. 캐파 규모가. 네. 물론 이제 이 중국 회사들이 18나노, 16나노로 만들기 때문에 서버나 아니면 하이엔드 스마트폰은 못 들어가죠. 네. 그러나 중국이 주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중저가 스마트폰이나 PC에는 충분히 들어가요. 그리고 올해 DDR5랑 DDR4의 시장 비중이 DDR5가 지금 한 6, DDR4가 한 4 정도 되거든요. 네. 올해 연간 전체로 보면. 그러니까 DDR4 시장은 이미 충분히 아직도 충분한 시장의 규모가 있고 우리나라 업체들도 이쪽으로 공급하고 있단 말입니다. 네. 상당량을. 네. 근데 중국 업체들이 이렇게 들어와서 DDR4 이렇게
가져가면 타격이긴 하죠. 네. 그리고 중국 업체들이 그럼 영원히 또 DDR5를 못 할 거냐? 이미 작년 말부터 CXMT는 DDR5를 생산하고 있어요. 네. 물론 수율 안 좋고 양은 적죠. 네. 그러나 얘네들도 점차 늘릴 거 아니에요. 물론 아마 한 2년 정도 지나서 이 회사들 중국 회사들이 한 14나노 정도 들어갈 때는 아마 바틀렉에 걸릴 겁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미국 정부가 중국의 그 장비를 제한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14나노로 들어갈 거는 굉장히 좀 어려울 건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바틀렉에 걸리면서 다시 중국으로부터의 이 부정적 영향이 좀 완화가 되겠죠. 네. 그러나 그 전까지는 중국에서 캐파 올라가는 그런 부정 영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삼성전자도 그렇고 하이닉스도 그렇고 중국 업체들도 그렇고 내년에 레가시 디램을 늘린단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 내용은 이제 손상이 좀 간 거죠. 아, 그 감산 중단한 지 얼마나 됐다고 지금 증산이 이렇게 많이 되고 예, 있으면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와. 그 반도체 업황이 레거시 디램이 안 나와서 네. 계속 좋을 거라는 거는 조금 논리 손상이 좀 간 거예요. 그러면 HBM 쪽은 설명을 좀 해주시면요. 네, HBM 네. 쪽을 한번 보면 저는 지금 HBM을 그 내년에 공급 과잉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단 공급 말이에요. 과잉이요? 저번에 와서도 말씀드렸잖아요. 처음 들으시는 것처럼. 아니, 그렇게 해야 또 말씀하실 때 싫어하실 거 아닙니까? 또 방송의 템포가 산다고요. 공급 과잉이요. 네, 저는 7월 달 보고서부터 이제 HBM 공급 가능 가능성이 높다 이런 말씀 드리고 있는데 네. 그냥 간단하게 제가 수치를 좀 이따 이제 보면서 말씀드리겠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그 수급이 좋은 거는 실제 실소에다가 가수요가 상당한 규모로 붙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봐요. 네. 재고 재축적 수요, 재고 축적 수요. 네. 그런데 그게 언제까지 지속될 수는 없잖아요. 재고라는 게 계속 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만약에 이제 빅테크 업체들이 AI에 대한 투자를 좀 슬로우 다운을 내년에 한다든지 그건 아직 모릅니다만 네. 또는 그 재고 규모가 더 이상은 늘릴 수 없을 정도까지 늘린다든지 그 다음에 그렇게 재고를 지금 많이 늘리고 있는 쪽이 중국 빅테크 업체들인데 네. 중국 빅테크 업체들한테 HBM을 못 팔게 된다든지 그렇게 돼버리면 그러면 저는 이거는 공급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해요. 네네네. 제가 숫자로 보여드릴게요. 네. 자 일단 시간이 별로 없을 거니까 하나하나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 네. HBM만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네네. 자, 올해 지금 그 HBM을 탑재하는 가속기 반도체는 931만 8천 개가 만들어질 수 있어요. 네. 이거는 이 코어스 캐파를 풀리 반영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속기 반도체라는 거는 코어스라는 패키지 안에 들어가야만 하죠. 네. 그러니까 코어스 캐파가 이 가속기 반도체 업체별로 어느 정도나 할당되냐에 그거를 우리가 알면 이 가속기 반도체가 얼마나 만들어질 수 있는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게 931만 8천 개 이상 만들어줄 수 없어요, 올해는. 그걸 감안해서 보면. 그러면 여기에 HBM들이 2E, 3, 3E 이렇게 들어가죠. 네. 그 다음에 HBM의 개당 디램 용량이 이렇습니다. 여기에 이 가속기 반도체당 들어가는 HBM의 개수들이 뭐 5개, 6개, 8개씩 들어가고 이거 다 곱해가지고 더해보면 8억 8,200만 기가바이트의 올해 HBM 수요량이 나와요. 네. 작년 대비 319%나 증가하는 거예요. 네. 자, 근데 저한테 제가 이 숫자를 말씀드리면 저한테 이런 질문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트렌드 포스는 14억 기가바이트라고 그러던데 너는 왜 8.8억 기가바이트라고 그러냐. 너는 왜 이렇게 적냐. 네. 그런데 또 가트너는 한 5억 기가바이트도 안 돼요. 걔네들 전망치가. 왜 이렇게 큰 차이가 있냐. 네. 자, 제가 말씀드리는 8억 8,200만 기가바이트는 지금 반도체 회사들이 고객들한테 이만큼을 팔 거란 얘기가 아니고 네. 이거는 가속기 반도체가 이만큼 나오면 그때 실제로 필요한 양이 8억 8천만 기가바이트라는 얘기예요. 네. 그리고 트렌드 포스가 얘기하는 14억 기가바이트는 제 생각에는 네. 트렌드 포스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하고 정기적으로 컨택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네들한테 야 올해 고객들이 주문 어느 정도나 지금 주고 있냐 이런 것들을 듣고 그거를 합산해요. 네. 그 수치가 14억 기가바이트로 저는 보인다 그 얘기예요. 그 14억 기가바이트에는 실제 수요량 8.8억 기가바이트에
HBM 모자란다고 하니까 지금 특히 중국 빅테크 업체들이 삼성전자 거 엄청 쌓아놓고 있거든요. 네. 그러한 가수요까지 합쳐서 14억 기가바이트로 보인단 말입니다. 그럼 그 차이만큼 뭐예요? 재고로 쌓아놓고 있는 거죠. 네, 네. 자, 그리고 자, 내년에 이 그 코스케파를 제가 시장이 전망하고 있는 가장 긍정적인 수치를 넣어서 가속기 반도체 생산량을 계산해 봤더니 1,500만 개를 생산하는 거로 나옵니다. 네. 내년에 가속기 반도체는. 네. 자,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그 방식대로 똑같이 HBM 수요를 계산을 해보면 내년에 HBM 수요량은 20.5억 기가바이트로 올해 대비 132% 증가하는 거로 나와요. 네.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컨퍼런스 콜에서 내년에 HBM 수요가 100% 이상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로 보여요. 실제로 계산해 보면 물론 이거는 제가 최대한으로 계산하는 거지만 네. 이 정도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엔비디아가 그려놓은 그림에 기반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만약에 내년에 빅테크 업체들이 예상보다 AI 투자를 조금 슬로우다운한다. 그러면 네. 이거보다 수요 증가율이 낮을 수 있어요. 네. 그러나 어쨌든 지금 현재로선 이 정도로 실제 수요량을 계산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생산 계획이에요. 지금 올해 HBM 업체들의 생산 계획을 보면 하이닉스가 8.1억 기가바이트, 네. 삼성전자가 7.5억 기가바이트, 마이크론이 1.0억 기가바이트에서 토탈 16.6억 기가바이트에 달합니다. 그러니까 이 생산 계획이 실제 수요량 8.8억 기가바이트를 대폭 상회하고요. 네. 그 다음에 아까 그 출하량, 그 트랜스포스가 얘기한 출하량 14억 기가바이트보다 조금 많죠. 이 정도는 괜찮아요. 네. 14억 기가바이트보다 이 정도 많은 건 괜찮은데 다만 이렇게 지금 생산해서 팔면 그만큼 재고는 지금 엄청 올라오고 있는 거잖아요. 네. 자, 그리고 내년에 생산 계획을 보면 삼성 하이닉스가 내년에 15.0억 기가바이트를 할 것 같은데 삼성전자는 내년에는 무조건 하이닉스보다 더 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16.3억 기가바이트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네. 그리고 마이크론은 지금 자기네 전체 DRAM 시장 점유율은 한 23% 되는데 HBM 시장 점유율은 지금 한 2, 3%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최대한 이거 끌어올려야 돼요, 얘네들은. 네. 그래서 4.9억 기가바이트를 지금 올릴 계획이거든요. 다 합치면 36.1억 기가바이트 이게. 그러면은 실제 수요량 20.5억 기가바이트 대비해서 너무 많잖아요. 네. 지금 수율이 만약에 자기네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안 나온다고 하더라도 36억 기가바이트가 안 나오겠죠. 그럴 경우에. 네. 그렇다고 해도 30억 기가바이트 정도는 나올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이게 보면 생산량이 실제 수요량보다도 내년에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올해부터 지금 재고가 쌓이고 있는데 내년에 추가적으로 재고가 더 쌓일 거란 얘기잖아요. 만약에 가수요라도 조금 주춤해질라 치면은 굉장히 좀 위험해질 수 있는. 바로 그 얘기예요. 아하. 지금은 가수요라도 있어서 그래도 어느 정도 캐파만큼 수요가 나왔었는데. 네, 그래서 네, 지금 네. 중국 빅테크 업체를 주목을 해야 되는 게 최근에 중국 빅테크 업체에 관련해서 세 가지 뉴스가 있었어요. 네. 첫 번째는 중국 빅테크 업체들한테 그동안에 엔비디아가 H21 팔았잖아요. 네. 그리고 중국도 그 바이트댄스나 화웨이라는 회사들이 자체적으로 GPU를 만들고 있어요. GPU를 네. 근데 그 GPU들의 성능이 H100에 비교해도 5분의 1밖에 안 된다. 네. 자, 그러면은 중국 빅테크 업체들이 그거 쓰고 싶겠어요? 안 쓰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하고 있냐면 미국 빅테크 업체들을 통해서 우회적으로 엔비디아 최신 GPU들 구매하고 있다. 그런 뉴스가 있었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뉴스로는 중국 빅테크 업체들이 삼성전자 HBM을 지금 사모으고 있다. 그런 뉴스가 또 있었어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엔비디아한테 지금 못 팔고 있지만 그래도 지금 출하量어느 정도 나오고 있는 게 중국 쪽 상당히 밀어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란 말이에요. 받아주는 데가 있단 말입니다. 네. 세 번째로는 얼마 전에 미국 정부 고위관리가 지금 중국으로 가고 있는 우리나라 업체들의 HBM의 판매를 중단해야 된다. 네.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네. 자, 그러면 중국 빅테크 업체들 입장에서 어떻겠어요? 언제든지 GPU나 HBM을 못 구할 수도 있을 거 아닙니까? 네. 나중에.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지금 미리 당장. 사놔야죠. 눈에 보이는 대로 사 모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가수요들이 지금 있기 때문에 네. 지금 남는다는 얘기가 안 나오는 거예요. 실제로는 생산량이 수요량보다 많은데. 네. 그런데 실제로 만약에 중국 업체들한테 못 팔겠는다든지 그러면 뭐 중국 업체들이 또 어떻게 우회적으로 구매하려고 하겠지만 네. 쉽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네. 또는
지금 빅테크 업체들이 그동안 투자 엄청 했지 않습니까? 네. AI에. 그래서 뭐 800조 원이 AI 들어갔는데 실제로 매출은 뭐 6조밖에 안 나오고 있다. 뭐 그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빅테크 업체들은 데이터 센터 이미 지어놓고 그 안에 자기네들 계획대로 지금 그 AI 서버들을 열심히 채워놓고 있는데 네. 실제로 필요한 AI 서버량보다 지금 채워놓고 있는 AI 서버량 훨씬 많은 거는 이건 그냥 뭐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런 거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그 지금 특히 뭐 마이크로소프트에 관련해서 얘기들이 많은 게 지금 돈 버는 거 다 지금 AI 쪽으로 지금 이렇게 넣어놓고 있는데 이게 언제까지 가능하겠냐. 뭐 그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고 또 엊그저께는 뭐 아마존이 어느 정도의 지금 어마어마한 지금 그 관련한 그 비용들이 지금 네. 나가고 있는데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네. 그 얘기는 뭐냐면 투자를 그렇게 많이 하면 한마디로 감가상각비가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네. 감가상각비가 올라가면 이익률이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내년에 경기가 둔화된다. 그러면 빅테크 업체들이 실적이 갑자기 많이 나빠질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미국은 그렇게 되면 주주들이 가만히 안 있는단 말이에요. 지금 실적도 이렇게 나빠지는데 이렇게 계속 투자를 해야 되냐. 그런 압박들이 올 수가 있겠죠. 네. 그리고 또 그동안에 쌓아놓은 뭐 GPU라든지 HBM의 재고가 충분하다. 이렇게 느낄 수도 있겠죠. 어느 네. 순간 가면. 그럼 그때 가서 갑작스럽게 엔비디아한테 야, 엔비디아 우리가 15개 우리가 GPU 가져간다고 말은 했는데 그런데 지금 주주들도 날리고 경기도 지금 엄청 둔화되고 있고 그리고 또 보니까 우리가 재고도 좀 많고 그러니까 미안한데 아이고야, 올해 한 시간이 좀 12개만 많이 가져갈게. 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게 되면 그러면 이게 갑작스럽게 수요가 주는 네. 뭐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제 또 장이 시작이 되니까요. 오늘 말씀은 결론을 다 못 들었습니다만 요 정도까지만 저희가 좀 해야 될 것 네네. 같습니다. 네, 우리 송명섭 위원님 오늘도 대단히 감사하고요. 네, 고맙습니다. 네, 또 네. 봬요. 다음에는 제가 HBM 생산 과잉에 대해서 놀라지 않겠습니다. HBM이요? 이런 얘기 이제 안 하겠습니다. 네. 오늘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박근영, 이선영, 서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